이란이 최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4,000km 떨어진 인도양의 미국과 영국 공동기지에 쏜 미사일 정체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화염을 내뿜는 미사일이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와 걸프국 간의 미군 기지 공격에 사용했다며 공개한 신형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샤하브 계열의 구형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가 더 빠르고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드르 110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현지 시간 20일 약 4,000km 떨어진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미영 합동 군사기지로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의 정체라든가 발사 지점이 공개될 경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우선적인 군사적 타격 목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해왔습니다. Oh, look, we do actually have some ability to strike things at considerably longer distances, at least theoretically, than the US or potentially European countries think. 영국 텔레그래프는 80개의 집속탄을 실을 수 있는 20톤급 코람샤르4로 추정했습니다. 2023년 처음 공개된 코람샤르4의 최대 사거리도 2,000km로 알려졌지만 탄두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주발사체 엔진 기술을 군용으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앞서 이란이 공개한 미사일에 세계 최강이라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려 체면을 구겼습니다. 왜 뚫렸는지, 그리고 북한과 대치한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뉴스터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스라엘이 타격 입은 곳은 어디고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와 아라드 두 마을 민간인 거주지에 이란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약 200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단일 공격으로는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요. 바로 인근에 이스라엘 핵시설까지 있어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자국 핵시설 피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는데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보복의 양측 모두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공망 세계 최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뚫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촘촘한 이 다층 방공망을 가진 걸로 유명하죠. 이 방공망은 70km 이내 포탄과 단거리 로켓을 막는 아이언돔, 또 300km 이하 중거리와 순항미사일, 드론에 대응하는 다비드 슬링, 또 사거리 2,400km로 우주 공간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장거리 방어용 에로까지 이렇게 3중 방공망에 미국 사드까지 더해진 다중 방공망으로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공격에서 이 방공망이 뚫리면서 자국민 보호 능력의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럼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스라엘은 이번 에로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에로우는 사실 한 번 발사하는 데만 37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도 있어서 비싼 요격미사일 대신에 더 싸고 요격거리도 짧은 이 다윗의 돌팔매 다비드 슬링으로 막으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즉 KAMD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에 특화된 맞춤형 방어 체계로 설계돼 있습니다. 핵심 무기들이 패트리어트 팩3, 천궁2, LSAM 등이 있는데 패트리어트는 고도 15에서 25k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요. 독자 개발한 이 천궁2는 40km 이내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저고도의 방어 핵심 무기입니다.
또 50에서 60km 고도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는 LSAM과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LAMD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이 다층 방공망을 완전히 이룩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2030년쯤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에 대응할 전력 보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드론 전력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하루빨리 방공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는 있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